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큰 병도 없고, 당장 아픈 데도 없는데, 과연 내 몸은 지금 안전한 상태일까?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말이 정말 안심해도 된다는 뜻일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문제 생기기 전까지는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에는 늘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회복되는 방향과 무너지는 방향. 문제는 우리가 그 갈림길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직접 겪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고 겉보기에도 체형이 흐트러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눈에 띄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냐며 웃어 넘겼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시간은 전부 병원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수술도 했고 치료 과정도 성실하게 따라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다른 데서 나타났습니다.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피로가 쌓여도 몸이 쉽게 무너졌고 사소한 감염에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늘 치료만 바라보고 있었지 이 몸이 과연 버텨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회복할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병과 싸우는 진짜 무기는 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약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의 회복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생활, 수십 년 동안의 식사, 수십 년 동안의 선택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 몸의 환경이 허락했을 때 조용히 자리를 잡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몸이 허락했을 때 조용히 자리를 잡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던져야 합니다. 왜 어떤 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세포가 생겨도 금방 사라지는데 왜 어떤 몸에서는 그 세포가 살아남아 자리를 잡게 될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몸의 안정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몸속 환경이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은 늘 출렁거리는 몸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다음 날은 이유 없이 지치고 하루는 식사를 거르고 하루는 과하게 먹고 잠드는 시간도 들쑥날쑥한 상태가 반복되는 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상 세포보다 문제가 있는 세포가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정상 세포는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일정한 규칙, 일정한 리듬 안에서만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정상 세포는 힘을 잃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세포가 상대적으로 살아남기 쉬워집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 틈을 이용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정리가 잘 된 집에서는 낯선 물건 하나만 들어와도 바로 눈에 띕니다. 하지만 집이 늘 어질러져 있으면 어떤 물건이 들어와도 금방 티가 나지 않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피곤하고 염증이 잦고 혈당이 자주 요동치는 몸에서는 이상한 세포가 생겨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정리해야 할 면역 역시 이미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은 무한한 힘을 가진 군인이 아닙니다. 충분한 에너지와 안정된 환경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몸이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면 면역은 싸우기보다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암을 막는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을 막는다는 것은 무언가와 치열하게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어지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정리된 환경에서는 문제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암은 강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지러워서 살아남는다. 이 관점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이후에 이어질 식탁, 이야기, 생활 이야기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이나 강연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단 걸 거의 안 먹는다. 폭식도 안 한다. 특별히 몸에 나쁜 건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단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특히 혈당의 출렁임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몸은 늘 비상 상태로 인식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회복보다 방어를 우선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혈당 변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 음식에서만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사를 거르는 것, 너무 늦게 먹는 것, 급하게 먹는 것,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먹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두 혈당을 흔듭니다. 나는 적게 먹는데 왜 피곤할까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곧 염증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 염증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통증이나 열감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미세한 불편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지치는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염증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은 점점 회복을 미루게 됩니다. 오늘은 버티자, 내일은 더 쉬자 하면서 회복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체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동료의 몸도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치료를 견디지 못한 것이 아니라 회복할 여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몸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온 시간이 더 무섭습니다. 여기서 다시 식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풀어도 되는지, 지금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정리해도 되는지 말입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식사, 염증을 자극하지 않는 식사, 몸을 흥분시키지 않는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안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면역도 그제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암을 피하는 몸은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몸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오늘은 급하게 먹었는지, 천천히 먹었는지, 오늘은 비워버렸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채웠는지 이런 선택들이 쌓여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암은 특별한 날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몸이 어떤 분위기로 살아왔는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운동장도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앉게 되는 식탁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식탁은 몸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몸은 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풀어도 되는지, 지금은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정리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식단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완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반복 가능한 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3끼를 전부 잘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끼만큼은 몸이 편안해지는 식사를 해주자고 말입니다.
그 한 끼가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의 채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양파, 버섯, 토마토. 이 세 가지 채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몸을 흥분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염증을 자극하지 않고 면역을 과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양파는 혈관 안쪽 환경을 차분하게 정리해 줍니다. 혈관 환경이 안정되면 세포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조용해지면 면역도 쓸데없는 긴장을 풀게 됩니다. 이 안정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버섯은 면역을 자극하기보다 면역의 눈을 또렷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이상인지 구분할 수 있게 돕는 역할입니다. 이 감시 능력이 살아있을 때 몸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몸속에서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세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숨을 고르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특히 살짝 익혀 먹었을 때 흡수가 좋아진다는 점은 건강이란 자연 그대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식탁에 올라가면 몸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급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흥분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정리해도 된다. 이 신호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씹는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몸에 주는 영향은 그 못지않게 큽니다. 천천히 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닙니다. 몸의 신경계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급하지 않다. 지금은 회복해도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몸은 면역을 공격 모드가 아니라 정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급하게 삼키면 몸은 긴장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천천히 씹으면 몸은 안정됩니다. 이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 몸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몸은 늘 우리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일 식탁 앞에 앉았을 때 한 번쯤 이 몸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몸은 아직 선택할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